네, 안녕하세요. 더드림TV의 박민성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진행을 제가 2학년 노무사님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을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댓글로도 문의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산업재해 전문가이십니다. 이승용 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를 맡고 있는 이승용 노무사입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흑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받으셔가지고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제는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의 산재 승인 사례 소개입니다. 창원지사에서 소개해 주실 승인사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는 이번에 건설 현장에서 덕트 설치 작업자로 일하시면서 돌아가신 재해자분의 과로사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로사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자는 건설 현장에서 덕트 설비 공사 근로자 일하시던 분이셨는데요. 아침에 건설 현장으로 출근해가지고 환복하시던 도중에 쓰러지셨고 근처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뇌내출혈 소견을 받고 바로 응급수술을 하셨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수술 이후 3개월 정도 요양하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후에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재해자분 배우자분께서 저희 사무실로 직접 의뢰를 해주셨고요. 상담하시면서 배우자분이 남편이 쓰러지기 전에 쉬는 날도 없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해가지고 만성 과로를 중심으로 하여 재해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뇌심혈관 질병에 따른 산재 신청인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을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산재법과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뇌심혈관계 질병, 즉 과로성 질병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요. 뇌심혈관계와 관련된 질병으로는 뇌실질 뇌출혈, 뇌막하 출혈, 뇌경색, 심동경색, 그리고 해리성 대동맥 자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망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뇌졸중, 급성 심부정, 심장마비, 4인 이상의 심장정 등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명확한 상병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산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심혈관계 진할이 업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적 이유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두 번째는 평상시에 비해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과로를 한 경우, 마지막에는 만성적으로 과로를 한 경우입니다. 일단 소견서상에 심근경색이나 이런 상병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단기, 만성, 급성 이 세 가지 과로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해자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이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분께서 재해자분이 돌아가기 전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셨기에 세 번째 유형인 만성 과로를 중심으로 재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만성 과로의 경우에는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라고 해서 교대자 업무라든지 휴일이 부족하다든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기에 업무 시간 그리고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재해자분은 만성과로 기준에 충족되시는 분이셨을까요? 네, 일단 재해자는 병원에서 뇌실질 뇌출혈 진단을 받아 수술 후 입원해 오고 계셨기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병에 해당되셨고요. 배우자, 그리고 동료 근로자, 면담을 통해 가지고 재해자분의 출퇴근 과정, 작업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건설 현장에서는 출력일보라는 곳에 근로자의 업무 시간을 기록하는데 이런 것들도 확보해 가지고 정확한 업무 시간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자분은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 시간은 52시간 54분으로 52시간에는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였는데요. 그러네요. 하지만 재해자는 약 10kg 정도의 덕트를 하루에 50분 정도 나르는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은 업무였고요. 또 온도 변화가 심하고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인정되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0kg 되는 덕트를 50번 정도 나르는 작업을 하셨으면 하루에 500kg를 옮기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이었겠네요? 네, 일단 이제 2인 1조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한 250kg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유족은 이렇게 해서 진행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배우자분은 일단 지금까지 지출하셨던 병원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그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사고 이후 사망하시기 전까지의 치료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망하시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족급여는 재해자가 살아 있었을 당시에 재해자의 수입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생계를 유지했던 가족이 있다면 연금 형태로, 그런 가족이 없다면 일시금 형태로 받는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창원지사 이승용 노무사님과 함께 건설 현장 사고, 산재 승인 사례와 그 보상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승용 노무사님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 지역에는 노동 강도가 강한 산업단지가 많고 청년 세대의 인력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관련 업종 종사자의 평균 연령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도 이번에 이제 추워가지고 뇌 심혈관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였는데요.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나 이제 뇌심혈관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저희 창원지사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 나가고 있죠? 예. 주소 여기 밑에 잘 나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에는 박민성 노무사, 그리고 자문에는 이승용 노무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